네, 퇴직 후 외로움은 물론 가정생활에 스트레스를 받는 중노년 남성이 늘고 있는데요. 부부 중심으로의 가족관계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한편 2년간 제자를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인분까지 먹인 50대 대학 교수의 만행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다른 제자들은 물론 교수가 되기 위해서 참았다는 피해자의 심리까지 이 시간 최창호 심리학 박사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먼저 이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21세기 문명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 답답한데 그 폭행을 하고 가해 행위를 한 이 교수가 정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약간 미친 듯한 정신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뭐 문명사회를 떠나서 더군다나 저도 뭐 학교 교수로 있지만 제가 한때 같이 근무했던 학교인데 이 학교가 그렇게 나쁜 학교가 아닌데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교수라고 하는 직업이 서울대에서도 성희롱이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승화시켜서 뭐 연구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 만만한 제자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폭행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 거기다가 인분을 먹이면서 포도주라고 생각하고서 이걸 마시라고 하고 거기에 그 또 제자들이 그것을 또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만 교수가 그렇게 하고 왕따를 시키고 뭐 못 살게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이거 동조해가지고 이건 범죄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악질 범죄이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1억 원을 공탁을 해서 좀 이걸 정말 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황금 만능주의에 자기가 뭔가 출세했다고 하는 착각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거죠. 이거 보면 꼭 초등학생 때 힘이 센 친구가 약한 친구 괴롭히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럼 어쩔 수 없이 동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제자들 심리는 어땠을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은 심리학적으로 원래 착한 사람들은 이쪽에 끼질 않거나 그 조직을 떠나게 돼 있죠. 근데 약간 그래도 자기들도 출세를 하려고 하거나 성공하려고 하고 약간의 악마적인 본성은 누구나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본성이 있던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리더가 그렇게 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니까 동조 심리에 의해서 휩쓸려 가는데 그냥 뭐 무의식적인 동조뿐만 아니라 일종의 교수가 그렇게 해서 쟤를 좀 폭행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동조 이상의 그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무죄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이분 그 제자의 심리도 조금 궁금한 게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런 모멸감들을 다 견뎌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일단은 피해자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피해자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이 아무리 성공을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뭐 항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조직을 떠나서 새로운 공간을 찾아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2년 동안 그렇게 당했다는 것은 본인이 어떤 목적을 떠나서 교수가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교수를 시켜주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특성이 뭐냐면 권위주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즘적인 성격은 뭐냐면 약자는 자기 밑에서 막 지근지근 밟고 윗사람들에게는 끔찍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를 시켜줄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뭐 또 필요하면 돈을 또 받아 챙겼을 가능성이 있지. 그걸 참고서 2년 동안 있었던 건 저는 남자로서 또 사람으로서 이거는 본인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방치하지 않았나. 물론 아버지도 이상함을 느껴서 학교에 찾아가고 그랬는데도 아예 못 만나게 뭐 했다고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 당사자가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억울함과 아니면 분노를 표출했어야죠. 너무 안쓰러운 나머지 좀 답답한 마음까지 들기도 하는데 이 교수는 지금 뭐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해달라라고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공탁까지 하고 이거 뭐 진심으로 뉘우친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뭐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는 이걸 충분히 이제 뭐 더군다나 이제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그 기사는 뭐냐면 오히려 가해 학생들이 뭐 우리나라 3대 로펌 중에 하나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뭐 대충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이히만의 항변이라고 예전에 히틀러 밑에서 유태인 학살을 자행했던 사람이 저 남미에 가서 숨어 살다 30여 년 만에 잡혔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나는 히틀러가 시켜서 했지 내가 그래서 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학생들도 제자들도
교수가 처음에 시켰더라도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안 할 수도 있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교수도 문제고 합세한 제자들도 문제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해결하려면 안 되고 가서 정말 잘못했다면 그렇죠. 부모를 만나서라도 무릎 꿇고라도 빌고 정말 자기의 그 잘못을 뉘우쳐야지 예. 공탁을 1억 다 걸어놓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머릿속에 정말 잘못되고 저는 그 학교 총장까지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글쎄 어떤 학교인지 저희가 뭐 지금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사람을 교수로 일단 뽑은 것도 잘못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뽑은 것도 잘못이고 관리를 태만하게 한 것도 있는 거고 예, 예. 제가 보기엔 그 학교 총장, 교무처장까지 예. 전부 다 징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요. 예. 아니 자기 학교에서 그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네. 그걸 몰랐다 아니면 모른 척했다 하면 더 큰 죄고요. 몰랐다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직무유기죠. 네. 저는 교무처장까지도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반성의 제스처를 보여주는지 저희가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그 교수 신상 공개해라 네티즌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공개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력을 보니까 막 화려하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화려한 이력의 사람인데 왜 저희가 간간히 보면은 그 사회 지도층들 화려한 이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제가 종종 보잖아요. 네. 이거 어떤 심리가 있는 겁니까? 일단 사람은 누구나 페르소나 이제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누구나 이제 집단 무의식 속의 원형의 뭐 쇄도, 그림자 같은 악마의 근성들은 조금씩 있지만 예. 그걸 사회생활하면서 사회 속에서 그걸 억제하고 조절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스펙이 좋고 화려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자기가 무슨 논문 쓸 때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자기는 뭐든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시키면 아이들은 끔찍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통제력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성적인 변태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네. 이게 이제 이번 경우에는 공격성으로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사람들은 거기가 되면 목표가 달성된 줄 알고 또 네. 그 교수나 지도층에서 이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으로 성공을 이야기해야지 나는 교수가 되고 논문을 유명한 잡지에 몇 편 실으면 나는 성공이야라고 목표 달성을 해놨을 때는 그게 되고 나면 허탈하거든요. 그럴 때는 엉뚱한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근데 이번 사건을 갑질 논란의 한 단면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이거는 뭐 갑질보다는 뭐 그래요? 좀 병적인 갑질이죠. 네, 병적 갑질이고 자기의 병적인 열등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네. 예. 사실은 공부 잘한다고 다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네요. 네, 네. 예, 예.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에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살펴볼 주제어가 삼식이거든요. 힌트를 드리자면 석삼에 먹을 식입니다. 예. 이경희 앵커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뉴스입니다. 요즘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라고 하죠. TV를 틀면 남성들이 나와서 요리하는 프로그램들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리하는 남자와 더 대조적으로 삼식이라는 표현도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식이 대충 어떤 뜻일지 짐작은 가시죠? 삼식, 집에서 이 새끼를 꼬박꼬박 먹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특히 요즘은 퇴직 후에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이 새끼를 모두 챙겨 먹는 남편을 가리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0대에는 일도 잘하고 또 자녀도 잘 돌봐주는 만능 남편이 되기 위해 사력을 다하지만 정작 퇴직 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삼식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대한민국 아빠들의 현주소가 참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키워드 뉴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삼식이가 집에서 새끼를 다 먹는 그런 뜻이었네요. 네, 네. 중년층 아버지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남성들이 퇴직 이후에 가정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서요? 그냥 뭐 많이 받는 정도가 아니라 슬픈 자아상이기도 하고 예, 예. 우리 그 선배들 아버지 세대의 정말 뭐라 할까요? 그 고독적인 모습인데 네. 이거는 얼마나 처음에는 농담으로 시작된 이 삼식이 영식이,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은퇴 후에 오히려 주부들은 활동력이 더 있어가지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기존에 혼자 살면서 했던 친구 관계들도 있는데 더 바빠지시죠? 그렇죠. 근데 직장생활 열심히 하던 그 분들은 은퇴 후에 보면
친구도 별로 없고 예. 또 취미생활도 그동안에 한 게 없었고 또 부부 둘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공통의 화제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색하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어색하고 미안하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도 돈도 써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예. 그래서요 어찌 보면은 남자들도 네. 스스로 자초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에 몰두하고 자녀들 키우는데 돈 버는 데만 했지 네. 자녀들과의 시간 부부간의 시간을 안 가졌던 것에 대한 네. 그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죠. 예. 박사님은 예, 혹시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혼자 드셔본 적 있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오늘 저는 지금 아직 아침,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지금. 아, 그러면 혹시나 그러니까 못 챙겨 드신? 못 챙기기도 하고 바쁘기도 한데 예. 그러나 뭐 저는 아이들하고 좀 하루에 뭐 한 번쯤은 일찍 들어가려고 하고 네. 낮에도 시간 있으면 잠깐이라도 유치원 저 끝날 때쯤에 이제 가서 네. 얼굴이라도 보고 밤에 이제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혼 같은 걸 할 때 보면 자녀들이 대부분 엄마 쪽을 따라가려고 해요. 네. 그리고 선택도 왜 그런가 하면 스킨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도 놀아줘야 되고 네. 또 함께 또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색하게 이제 나중에 연세 들어가지고 자녀들과 대화하려고 목욕탕이라도 한번 데려가서 뭐 고민 없니 하면 애들이 대화하겠어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황혼 이혼 때의 슬픈 결과로 나타나고 더군다나 그러면서 여자들이 오히려 이혼 제기를 많이 하면서 재산은 5대5로 나눠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지을 수밖에 없죠. 노력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어떤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고쳐내려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부간에 친하지 않은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지금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또 아이 중심의 문화보다는 부부 중심의 문화로 자꾸 가야 되는 게 현역에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라도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나이 들어가면서 추억도 되새기면서 더군다나 취미생활 같은 경우는 하나쯤은 공유해야 돼요. 모든 걸 공유하게 되면 더 짜증나죠. 예? 취미도 공유하고 뭐든지 여기저기 함께 다니는 게 나중엔 둘 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 정도는 뭐 배드민턴이 됐든 산책 등산이 됐든 아니면 골프가 됐든 아니면 서로 뭐 꽃가꾸기가 됐든 서로 대화거리는 남겨두되 또 나머지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 그리고 너무 또 삼시기를 구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해줘야지 자꾸 탓하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밥 먹는 소리 그 쩝쩝거리는 소리조차가 귀에 너무 거슬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불쌍하게 생각하고 보듬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 애들 때문에 산다는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결혼하고 나면 애들 중심으로 좀 인생이 쏠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 관계도 잘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아이들하고도 스킨십을 높여야 되고 좀 잘 조화를 시켜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이제 참 요즘에 뭐 슈퍼맨 해가지고 슈퍼맨이 돌아왔다는데 그 텔레비전의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또 남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게 당신은 저거 보면서 저런 거 따라하지도 못했잖아. 그리고 지금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요 사실 그 텔레비전은 다 연출된 거고 다 협찬받아서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거 어떻게 남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누가 송일국처럼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텔레비전 예능이고 현실에서는 정말 살가운 거 하나씩이라도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를 한번 이렇게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라도 한번 만들어보는 최소한 우리가 크루즈 여행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자는 등 아니면 우리는 뭐 유라시아 여행을 오늘 신문에도 오토바이 타고 40몇 개국을 부부가 함께 돌았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봉사활동에 대한 목표라든가 이걸 세워서 함께 할 수 있는 걸 자꾸 대화를 하고 같이 하다 보면 거기서 얘기거리가 나오죠. 뭐 취미생활이든 뭐든 어떻게든 하나라도 같이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을 하나라도 만들어가지고 문을 좀 열어야지 그런 어떤 일들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명강사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봉사라든가 그래서 돈을 많이는 못 벌어도 내가 그동안에 쌓아오는 노하우와 경력을 나눌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뭐 5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자꾸 벌어야 존재감도 느껴지고 아내도 남자를 또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슈퍼맨이 돌아온 얘기를 조금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뭐 특정 프로그램이라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프로그램을 보는 젊은
여성들,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30대, 20, 30대 가정의 아빠들도 요즘 지친다는 얘기가 좀 들립니다. 어떤 얘기가 들리나요? 참 그 남자들이 왜 수명이 짧은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예. 평균 8년 차이의 스트레스, 뭐 여기 우리가 수명이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네. 생리적인 구조도 좀 다르고 하지만 스트레스에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젊은 아빠들이 텔레비전에서 저렇게 살갑게 하고 하니까 요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요리하죠, 잘해요. 잘 네. 놀아주죠. 더군다나 뭐 또 그 아이들이 뭐 방송에 대비해서 돈도 벌어주죠. 예. 그러니까 막 그 비교가 되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저런 예능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현실 속에서 가까운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히려 남편에게 그냥 웃으면서 저런 것도 보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남자가 나도 가사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뭐 저 같은 경우도 투박하지만 혼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음식을 잘하고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따금 해서 음식을 내면 우리 아이들은 맛없다고 안 먹죠. 그러나 집사람하고 저는 웃으면서 먹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맛이 있든 없든 간에. 네네. 그런 거라도 하면서 그냥 일주일에 그 미안함을 그것으로라도 갚을 수 있게 자꾸 배려해주고. 아니면 뭐 주말 청소도 뭐 청소라도 일정 부분 남편을 시켜서 예. 나도 뿌듯하다는 느낌을 좀 심어주고 남자는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여자보다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표현 같은 것도 뭐 이제 좀 한번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오빠라고 불렀다면 여보라고도 한번 불러주는 거고. 오히려 저는 여성들의 역할이 남성의 기도 살릴 수 있고 네. 남자들의 스트레스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너무 많은 육아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쭉 들으면서 진짜 소통이 중요하겠구나. 요즘 국가적으로도 소통 하는데 네. 가족 내에서도 소통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작은 것부터 해야죠. 뭐 카톡, 뭐 톡이든 메신저든 아니면 전화든 네. 작은 거라도 자꾸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하루에 통화도 좀 늘리고 예. 그런 거 저런 것들이 안 된다면은 뭔가 좀 뜻밖의 어떤 쪽지라도 아니면 생일 때 뭐 선물을 줄 때 그냥 선물만 툭 주거나 현금으로 하지 말고 그건 어머니에게 하는 거고 부부간에는 조금이라도 뭔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도록 예. 뭐 가장 좋은 선물이 요즘엔 꽃다발을 돈으로 말아서 꽃으로 다 주는 거라고 하는데 예. 뭐 그런 것도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는 부부간에 이제 권태도 올 수 있고 나와 저 부부간에 우리는 단절됐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 네.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서로 간에 존중해 줄 수 있게 자꾸 좋은 점을 봐야 되는데 예. 이게 쉽지는 않죠. 저희 방송 보시고 내가 오늘 아침에는 우리 남편 혹은 우리 부인에게 조금 소홀했구나 하는 분들은 뭐 작은 메모 하나라도 네. 중요하고 작은 메시지 하나가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또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예. 자꾸 오해를 산수를 하나 말씀드리면 5 빼기 3은 2잖아요. 예. 어떤 오해라도 3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언이네요. 우리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다. 네. 사도하기 4는 8이잖아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8자가 바뀐다. 집안이 다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3번쯤 한번 생각해보고 화를 좀 내고 네. 또 너무 꿍하지 말고 할 얘기 있으면 질문하고 네. 그걸 이제 감춰두다 보면 이게 켜켜이 쌓여서 나중에 한 번에 폭발해 버리는 거잖아요. 예. 폭발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에너지를 공격적인 에너지를 좀 빼는 것도 좀 필요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로는 과감하게 또 쏠 필요도 있죠. 네. 힐링되는 내용, 또 행복한 우리 가정 생활을 위한 조언을 좀 들어봤습니다. 최창호 심리학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